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친 중국, 인도와 국경 갈등을 겪는 와중에 코앞에서 산샤댐 3배 수력 발전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는 중국을 먼저 알아보고 산샤댐 이 배경에 대해서 쭉 알아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입니다. 이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인도에서 물러나죠. 물러나면서 이때 영국이 점령했었던 그 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힘이 없었거든요. 중국이 힘이 없어서 그때 그 땅을 영국이 점령했던 땅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인도의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은 원래 티베트가 갖고 있던 그 땅, 티베트가 이전에 점령했던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야기를 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을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이 지금 네팔하고도 지금 분쟁이 심해요. 그런데 네팔과 같은 경우는 지금 1대1로를 통해서 많이 구워 삶은 상태이죠. 그리고 부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도와 지금 되게 심각하게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카슈미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하고도 지금 국경 분쟁이 좀 심하죠. 파키스탄하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경 분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지금 미국과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경 분쟁이 아주 심한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아루나찰 프라데시주 이 지역이 되게 심하고 지금 카슈미르 지역 이쪽이 심한데,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을 그냥 지키는 입장이고, 지금 아루나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점령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죠. 이런 것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6월 15일 날입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6월 15일 날 인도의 육군과 중국군이 라타크 지역의 가랑 계곡에서 충돌로 군인 20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충돌 과정에서는 총격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총격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지금 갈등이 점점 더 고조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댐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 말뼈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 당시에 두 나라의 군인들은 주먹질과 함께 투석전까지 벌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2017년도 6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도, 중국, 부탄 이 세 나라가 같이 행정 권한을 주장하고 있던 도크람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쪽 지역입니다. 중간에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는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못 올려드렸거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연결시킬 수 있으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6월 15일 날 이때 충돌이 일어났죠. 예, 그리고 6월 15일 날 충돌이 일어났던 지역은 이쪽이고요. 이것은 2017년도에 충돌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또한 5월 초에는 충돌이 일어났던 라타크 지역에서 중국군이 일방적인 도로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인도와 소규모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분쟁에서 지난 6월 6일부터 양국 간의 협의를 위해서 6월 10일까지 양국 군대가 철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철수하기로 결정했던 이 자리에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중국이 철수하지 않고 떼거지로 몰려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중국과 인도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도 내에서 중국 물품에 대해서 거부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특히 중국의 전자제품들이 점차적으로 인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특히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리얼미까지 이렇게 스마트폰이 점점 더 생산이 판매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5G 통신 라인 자체도 중국의 통신 장비가 지금 들어가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8월에 인도와 국경을 대치하면서 초극단파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을 한 중국 인민대 친창동 교수에 의하면 지난 8월 29일 날 중국 인도군 소속 티베트인 특수부대 1,500명이 중국 측 판공호수 남쪽 언덕에 기습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인민군이 인도군을 향해서 극초단파를 발사해서 그 군대를 불과 15분 만에 구토와 어지럼증을 시달리고 전투력이 상실시켜서 퇴각을 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도군 소속 티베트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봐야 돼요. 티베트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중국이 점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독립적인 나라, 달라이라마를 통한 지금 인정받지 못한 나라가 지금 인도에 임시정부가 있어요. 임시정부가 있는데 인도와 지금 현재 협정을 맺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인도군에 지금 소속이 돼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인들은 고원지대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여기에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티베트인들이 많아요. 이런 현상을 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는 이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됐죠? 항공호수. 보면 이때 총기를 사용을 나중에 했어요. 9월 7일 날 또 부딪혔는데 이때는 총기 사용하고요. 중국에서 망명한 티베트인으로 구성된 인도 특수변경부대를 동원을 시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티베트에 대해서 지금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티베트 국경 분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중국 패권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티베트 자치정부를 위한 티베트인들의 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일지라고 나와 있는 게 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1962년 국경 악사이친에서 무력전쟁, 다시 총격전, 라다크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도카라에서 대치가 하고 있고 라다크에서 몸싸움, 총격전까지 이번에 드디어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사상자는 안 났어요. 사상자는 안 났지만 총격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 지금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자극하는 중국입니다. 이제는 물을 무기로 사용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는 댐이 하나가 건설이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물을 무기로 중국이 인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원해서 인도, 방글라데시로 이어지는 야루짱부 강에 중국 측 구간인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인도명으로는 프라마푸트라라고 했는데 이 프라마푸트라는 거룩한 신의 성이 신성지역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야루짱부 강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카일라시 산에서 발원을 시작을 해요. 티베트에. 그래서 라사를 거쳐서 이렇게 그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이쪽이 인도 땅이거든요. 이쪽이 인도 땅이고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중간에 겐지스강과 합쳐집니다. 겐지스강과 합쳐지는 이러한 중요한 현상이죠. 이 그림입니다. 라인이 이렇게 쭉 그려지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겐지스강이 이렇게 발원이 돼 있죠. 겐지스강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방글라데시 하구 쪽으로 지금 물이 빠지는 이런 중요한 수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걸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이렇게 걸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댐에서 물을 틀어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댐이 있는 지역이 라사 근처에 지금 댐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건설 댐이 완료가 됐고 이전에 이게 2010년도에 나온 그림인데 2010년도에 나온 그림이 그때 당시에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4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마 이 4개를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4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한번 보면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라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꺾어서 방글라데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결국은 네팔은 안 거치고 부탄도 안 거치고 중국과 지금 인도에서 말하는 점령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을 지나서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루짱부강에 건설된 새 수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이렇게 돼요.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양쯔강의 산샤댐의 발전 규모의 3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데, 이 강은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다시 인도의 겐지성과 합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는 인도로서는 수자원 안보를 우려하는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10년 전? 한 1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댐 공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중국의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엔추융 중국 전력건설그룹 회장은 26일 날 중국 수력발전공학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맞이해서 야루짱부강 하류의 수력발전소 개발 시행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제안에 명시가 되었으며, 이는 중국 수력발전소 산업의 역사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자면 중국에서 이렇게 계획은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보게 됩니다. 엔 회장은 야루짱부강 하류의 수력발전 개발은 수력에너지 프로젝트를 넘어서 환경과 국가안보, 생활 수준, 에너지, 국제협력을 위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이번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파리 기후협약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이 파리 기후협약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 1대1로를 통해서 그 파리 기후협약의 태양열 발전 있잖아요. 태양열 발전을 판넬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들이 이 안에 깔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이것에 발맞춰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천연 에너지인 수력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 회장은 야루짱부강 하류 수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6천만 kWh의 규모라고 지금 밝히면서 연간 3천억 kWh 규모의 청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라는 중국의 목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언급했죠? 파리 기후협약의 선두주자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화력발전소가 대세예요. 석탄발전소와 그리고 석유발전소가 대세인데,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천연발전소, 말하자면 LNG 발전소와 지금 수력발전소 이런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태양열 발전소는 지금 거의 한계를 한 것 같아요. 한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수력발전소가 제일 좋죠. 지금 물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배경을 또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또한 티베트에서 연간 200억 위안, 약 3조 4천억 원의 수입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죠. 이미 지난달 16일 날 중국 전력건설그룹은 티베트 자치구와 14차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전략적 협약을 맺으면서 초기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작업을 착수했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댐은 만들어지는데 4군데의 댐을 이제는 만들겠다. 이전 10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이 댐을 드디어 완성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엔 회장은 이번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강 상류국 중국과 하류국 인도와 방글라데시 사이에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는데, 증진시키기는커녕 갈등이 더 커지죠. 지금 메콩강 상류에
댐을 지었죠. 어마어마한 댐을 지었습니다. 이 댐을 통해서 지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거든요. 미얀마까지 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것의 수자원을 통해서 지금 굴복을 시키려고 있는 중국인데, 여기서도 또 굴복을 안 시킨다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게 십몇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이 댐 건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겠어요. 중국의 야루짱부강 댐 건설은 이미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티베트는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 다음으로 가장 큰 성이죠. 신장 위구르가 가장 큰 성이고, 그 다음은 티베트 자치구가 그 다음으로 큰 성입니다. 면적만 120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중국 전체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반도 크기의 6배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신장 위구르와 달리 물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 야루장부강은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서 인도, 방글라데시 다시 인도로 흘러들죠. 그리고 티베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탕구라 산맥을 따라서 누강과 란창강이 흐르는데, 누강은 태국의 세롱강과 란창강 그리고 메콩강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티베트 고원 북부 바엔카라 산맥을 흐르는 진사강은 양쯔강과 지금 합쳐집니다. 그래서 티베트는 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양쯔강 일단 한 지류가 있고, 또한 이 지류가 쭉 야루장부강 같은 경우는 티베트 고원을 쭉 흐른 다음에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겐지스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한 지류는 탕구라 산맥을 통해서 메콩강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사강이 있어요. 진사강이 여기에요. 진사강이 여기 있는데, 쭉 따라가다 보면 수촨성을 지나서 양쯔강으로, 장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으로 이어지고, 저기 야루장부강이 이거거든요. 야루장부강이 이겁니다. 야루장부강. 이게 여기서 딱 꺾어서 방글라데시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란창강과 누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란창강, 누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요.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중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물 부족 국가가 아닌데 거의 대부분 티베트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티베트에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양만 연간 3,600억 톤, 우리나라의 5배가 넘습니다. 티베트의 이러한 엄청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의 지류에 소규모 댐들만 만들어서 전기를 자급자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댐이, 가장 큰 댐이 하나 있죠. 산샤댐. 양쯔강으로 흐르는 샨샤댐,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소규모 댐들만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지를 자급자족만 하고 있어요. 인구가 티베트 지역은 거의 250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접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업시설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고원이기 때문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겠죠? 산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업시설을 만들면 공해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업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수자원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티베트를 포기하지 못해요. 티베트를 달라이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고 싶어 하는 서방 세력들이 있지만, 중국 입장으로 보면 이 티베트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한 나라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수자원의 보고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또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모든 외세, 특히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러한 외세를 막아주는 천연 방비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눈독을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눈독을 들이는데
중국이 가동했던 프로젝트가 남수 북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남쪽의 풍부한 물을 북쪽으로 끌어당기겠다. 예, 양쯔강이 장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강이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물이 많아요. 서찬선 지역에 이런 쪽으로 물이 많은데 이런 쪽의 물을 북부 지역, 특히 상하이, 그리고 상하이는 양쯔강에 하류가 있으니까 베이징 이쪽으로 물을 끌어대는 프로젝트가 남수 북조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티베트에 있는 강을 항하강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민도의 반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아까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야루장부강에 댐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댐이 하나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4개의 댐을 더 만드는, 즉 5개의 댐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도 안 됐습니다. 자,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야루장부강이죠. 야루장부강. 이 강의 이름이 인도로 들어가면서 프라마푸트라 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똑같은 강입니다. 여기 라사 근처에 댐이 하나가 있죠. 이 4개의 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전에 프로젝트가 진행돼 있던 게 있어서 총 5개의 댐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댐 1개와 4개의 댐을 추가로 짓는다라는 거죠. 아까 언급해 드렸던 아까 언급해 드렸던 남수북조 공정입니다. 남수북조 공정에 대해서 그림이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게 항하잖아요. 이게 항하예요. 이게 장강, 양쯔강입니다. 여기가 산샤댐이죠. 지금 양쯔강에서는 물이 충분히 흘러요. 그런데 항하강은 지금 물이 충분히 흐르지 않거든요. 부족해요. 왜냐하면 진안 아니면 피캉이라고 부르는 데가 북경이니까 북경, 텐진 이렇게 거대한 도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물을 공급해주는, 이렇게 티베트 이런 지역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륙 지방에 수로를 또한 개발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이게 남수 북조 공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알롱창포 강물을 신장 위굴의 타칼라마칸 사막으로 보내는 길이 1000km의 지하수로 프로젝트도 2017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티베트 고원에 알롱창포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알롱창포강을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티베트 고원이 지금 높죠. 그리고 사막직은 더 낮겠죠. 높이가 한 5km? 네, 5,000m 정도, 5,000m 정도 되는 티베트 고원이죠. 5,000m 좀 넘는 티베트 고원에서 장장 1,000km가 되는 수로를 만들겠다, 지하 수로를 만들겠다라는 게 2017년부터 지금 추진 중인데, 난제가 지금 많습니다. 난제가 많아서 지금 진행 중이기만 하지 아직은 못 만들고 있어요. 이 길이만 해도 한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면적의 지금 크기의 타클라마칸 사막이 매년 항하 수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에서 150억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지금 계획이에요. 이 작업이 힘든 이유는 윈난성 고원 일대에 6,000km의 길이에 지하 수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것이 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댐 건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을 키운다라는 거죠. 이번에 댐 건설은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이 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벌써부터 인도에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에 의하면 중국의 야루장부강 댐 건설은 인도 북동부의 수자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강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주의 싱크탱크 로위 인스티튜트에 의하면 7월에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티베트를 끼인 강들을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남아시아 7개 강의 상류 지배자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다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강들은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국 미쳤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 발표에 있던 시기가 그 전에는 뭐 항상 보면 사이클이 항상 미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졌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표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은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라는 상황이 되죠. 만약 바이든이 되게 된다면,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죠. 바이든이 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냐, 어떠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물론 바이든이 처음에는 대중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여전히 대중 압박은 심해요. 그러나 트럼프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은 또 풀어줄 것이다. 무작정 밀어붙이는 트럼프식이 아니라 합리적 외교를 하는 바이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바이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무엇이 좋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되면 중국과 친해져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입장으로는, 그 사람이 수입업자였었거든요. 수입업자인데 자기 입장으로서는 중국 물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과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지 갈등을 빚으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를 못했어요. 뭐 의가 계속 상하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중국이 누가 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느냐는 거죠. 트럼프냐, 바이든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합리적이다 라고 하면 원하는 만큼만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바텀업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서상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인데, 지금 보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주류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